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문화 인문학 강좌 연구 책임을 맡은 배선복입니다. 저희 경동교회 선한 이웃 클리닉을 방문해 주시고 저희 인문학 강좌를 들으러 오신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여러분 그리고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는 사람이 아프면 세 가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죽는 것이 겁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이 아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아픈 것이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셋째는 삶의 기쁨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뉘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아파봐야지 건강이 좋은 줄을 안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내는 건강이 좋은 줄을 알기 위해서 아파하기보다는 차라리 건강의 자리에 병이 찾아오기 전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오늘 경동교회 장로이시고 고대 보건대학에 계신 최동학 교수님께서 다문화 인문학 강좌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바른 건강과 생활 습관의 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문학 강좌를 이어주실 최동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른 건강과 생활 습관의 센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센스라는 말을 썼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게 딱 맞게 옮긴다고 하게 되면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까운 그 단어로 찾는다면 지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건강과 그다음에 이제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질병을 우리가 이제 좀 멀리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들이 실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그 사진에서 보면 여기 아주 귀염성 있는 쥐 한 마리가 바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바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물론 쥐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처럼 사람의 자세로 이렇게 서 있고요. 그러면서 제철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음식의 섭취, 자세 이런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 특히나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건강의 반대 개념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반대되는 하나의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질병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질병이나 병이나 질환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우리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흔하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아니면 죄악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이해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기독교적일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교적인 유교적인 바탕에서도 간혹은 권선징악적인 면에서 병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병은 왜 생깁니까? 병은 왜 생깁니까? 근원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의료보건학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은 감염의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균과의 만남, 바이러스와의 만남,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기 전염의 기회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더러는 물로 인한 수인성의 전염병과의 그런 어떤 근원과 만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매개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염의 기회를 갖는다든가, 첫째는 사실 감염의 기회를 갖는 거지 죄의 결과가,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유전적인 인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라든지를 포함한 이런 유전적인 인자가 어떤 질병을 가져오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께서도 몇 번의 강좌를 들으면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질병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우리가 이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의 습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한다는 거, 그런 것이 질병과 만나고 그것을 회복하고 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환경인자입니다. 그래서 흔하게는 암의 원인도 굉장히 각 암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통되는 그런 결례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도 이제 환경의 요인 가운데 하나고, 그를 비롯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넓은 범위의 환경인자라고 하는 것이 전부 질병과 연관되는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질병으로부터 방어해낸다고 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소인들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센스로, 지혜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그 마음의 여유, 아니면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마음의 여유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제 방법이기도 하다, 제 방법이기도 하다,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갖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기도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명상에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 찬송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느 때 세상과 잠깐 눈을 감고 차단하는 상태에서 항상 하는 그런 찬송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당신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는 찬송가 425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하나, 저의 또 하나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뭔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자 할 때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요한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누구누구를 빚으사 다시 빚어내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천진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나라를 굳이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세계에서 최빈국 국가, 가장 못 사는 나라 몇 그룹의 나라 아이들입니다. 근데 사실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은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한번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도 그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요새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덜어 생각하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것이 불행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행복의 조건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째는 헐벗고 이제 굶주리고, 물론 이제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헐벗었다는 게 우리에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굶주린다는 것 앞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그분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자기 얼굴보다 까맣지 않다는 거예요. 하얗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는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서도 끄집어내 보면 우리가 황인종인데 우리보다 더 하얗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왠가 부유스럽다고요. 그렇죠? 왠가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은 피부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났습니다. 색깔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친하게 다가오고 또 그 다음에 말을 해주는데도 정말 선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협조적이 되고 좀 더 행복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되찾도록 기도하듯이 다른 분들도 그 아픈 그 형태, 아픈 그 모습에서 다시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하게 여러분들이 더러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뭔가 그래도 마음 아프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 명상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하나의 그 마음의 여유,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왜 행복합니까? 근데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호흡을 내가 첫 호흡을 가진다는 게 잘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호흡을 가진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거울 보고 외로움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르기 전에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호흡의 명상입니다. 제가 또 하나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문득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호흡을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지 내쉬는지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깊은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여 마셔보는 거예요. 숨을 내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연상하시냐면 행복과 기쁨.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기쁘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하고 3번만 여러분들이 들숨과 날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물론 표정이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음 표정으로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걸 찡그리고 얼굴은 찡그린 상태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음의 표정으로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하고 3번만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나면 깊은 호흡 3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에게 있었던 응어리진 아니면 불타올랐던 얼음처럼 막 이렇게 얼어붙었던 감정이 슬머니 없어져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에 쌓여있던 것이 갑자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오늘 느낍니다. 또 하나 근육이 경직된 날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피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트러블적인 그런 이제 요소가 있을 때 어깨 근육이 뭉치고 목에 근육이 뭉치고 전신이 딱하게 경직된 나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번 하고 나면 신체적인 이완이 돼요. 정신적인 평온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흥분 상태였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었을 때 그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눈을 감고 이런 상태로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음 표정으로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3번만 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냐면 숨 쉬는 사람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른 밖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평상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잊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대네임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효과 있게 써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행복의 상상을 하는 겁니다. 행복의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상상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그 행복한 단어를 뽑았습니다. 행복을 불러오는 낱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면서 낱말의 의미를 의미하면서 웃는 표정으로 큰 소리로 몇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 그걸 다 그 낱말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그냥 마음에 새겼다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의 상상이 아니라 행복이 또 가까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이전에 거기 소개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전기가 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이라는 거. 그래서 봄 이런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명작 소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른 거를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봄을 떠올리세요. 그럼 자기가 정말 봄이 마음에 와요. 그리고 영어로 한다면 스프링 하면요, 봄이 올 뿐더러 또 뭔가 상당히 기분이 바디 컨디션이 상승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그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올라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 단어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표정은 푸시고요. 근엄한 표정 푸시고, 살짝 웃으시면서 정 안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치즈를 하든 막걸리를 하든 김치를 하든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죠. 빛나다. 막다. 깨끗하다. 행복하다. 네. 그럼 여러분 2번씩을 했는데요. 10번만 해보세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용서한다. 같이 해보시죠. 용서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 용서하는 것에는 자기를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결코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계속 화를 남겨두고 자기에게 대한 증오를 남겨두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와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말로 먼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시죠. 반갑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그러세요.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보세요. 친구야 반갑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친구야 반갑다 그러고 옆 사람 쳐다보는데 인상 쓰고서 자기 바라볼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웃음이라고 하는 건 거울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상대방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쪽도 또 거울 속에 나처럼 웃어준다니까요. 내가 반갑다 그러는데 거기서 안 반가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갑다 하시면 상대방이 거울이 된다니까요. 거울이 여러분 손거울처럼 여성이 핸드백 안에 있는 거울 아니면 집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거울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맙다 한번 해봅시다. 고맙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맙다 해보시죠. 고마워요. 네. 만약에 옆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고마운 거 해준 게 없으면 나가면서라도 나 이제 내일이라도 고맙게 뭘 해줘야지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고맙다는 말을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인데 식당에 가면 제가 어느 것 반찬 한 가지를 더 갖다 주든 그러면 고맙다는 말을 꼭 합니다. 한 가지 더 갖다 주는 게 아니라요. 원래 정한 메뉴에 의한 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도 차를 갖다 주는데도 하나씩 갖다 놓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그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요. 더 시키지 않은 것도 다 갖다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그럽니다. 아니 왜 선생님만 더 갖다 주고 다른 사람 안 갖다 주냐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게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단골이시라고.
의사 선생님 당구실. 그러니까 고맙다 하기 때문에 벌써 이미 친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무엇을 바라고서가 아니라 선우가 바뀌었지만 고맙다는 말 속에 여러분 고맙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더 덜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기쁘다 한번 해주세요. 기쁘다. 그렇습니다. 기쁘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쁘다는 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쁘다는 말을 함으로써 기뻐질 수 있고요. 기쁨으로써 또 기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눈물을 흘리는 그런 표정 속에서 기쁘다는 말을 하게 되면 표정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풍요롭다. 여러분들이 더러는 어떤 일과 만나고 어떤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성으로는 정말 자기의 겸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기 지금 한 선물을 이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더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선물 꾸러미를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Today's View 그런 데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1분 스피치로 오늘 선물 이렇게 꾸러미를 이렇게 놓고 이 오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한 가지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끄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선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의 선물이 뭐냐고요. 오늘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선물이 뭐냐고 선물 꾸러미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오늘의 24시간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가난에 찌들린 상태의 사람이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의 24시간이 선물이에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물이 날아와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꿈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눈부시다. 여러분이 혹시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참 흐렸다.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더러 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맑은 날은 맑은 날로 하여 행복하고 흐린 날은 맑은 날을 기다림으로 하여 행복합니다. 맑은 날로 하여 행복하고 흐린 날은 맑음을 기다림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린 날은 맑은 날을 기다림으로 눈부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나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하게 입에 떠올리는 말이 짜증나다는 겁니다. 짜증나다. 근데 제와 만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도록 많이 강권합니다. 근데 그 말을 떠올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난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깨춤을 출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한 자락의 날개를, 여러분이 행복의 날개를 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푸르다. 네. 여기 이제 하트 모양이 있는데 하트 모양이 꼭 분홍빛깔이어야 할 필요는 없죠. 꼭 핑크빛깔이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푸른 하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 한번 크게 해보시죠. 사랑스럽다. 우습다. 네, 여기에 젊은 아이들처럼 우리가 서로 웃음을 찾아야 되겠고요. 즐겁다. 살았다. 이겼다. 잘 될 거다. 여러분의 일이 수월히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래도 같이 손을 붙잡고 잘 될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 잘 되도록 생각하자. 잘 되도록 노력하자. 그것만 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초반의 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에게 귀한 것을 내놓아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손님에게 귀한 것을 내놓아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손님에게 귀한 음식을 내놓아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중한 것을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소중한 말입니다. 아까 행복의 상상을 불러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말을 내놓아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아까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주었을 때 그로부터 소중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 소중한 말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불러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셨죠? 네. 아까 이영자 권사님이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지하철 타고 잘 오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직장인 요새 아주 인터넷에서 뜨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직장인의 건강을 위한 4계명이 있대요. 그 4계명이 바로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가능하면 계단에 오르내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운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제자리 걷기 하기.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제자리 걷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자리 걷기.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간다 그러면 직장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다면 10분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정하기. 그러니까 메뉴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를 이제 거기다가 해놓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출퇴근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보면 그러죠. 지금 어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그거를 맨날 이렇게 듣는데요. 지금 지옥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다네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거 난 그렇게 안 듣는데 저는 이렇게 듣는데 지금 천국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금방 머리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기름역에서 내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배낭안에 이거 기름으로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전기로 가요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그 할머니가 얼른 뛰어내리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기름역으로 가느냐고 물어본 건데 자기는 이게 기름 에너지로 가는지 알고 그리고 물어본 줄 알고 전기로 가요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 할머니가 큰일 날 뻔했네요. 얼른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아주 잘못했다고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책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름행이죠. 그렇죠? 기름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국의 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간혹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생각하세요. 지금 오이도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언제 그랬다는 듯이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건강의 한 센스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또 서로 길이 있다. 그럴 때 어디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면 청년들은 지식으로 산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추억으로 산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 연령이 들으시고 나면 근데 사실은 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의 어느 분이 정말 책을 매일 밥처럼 이렇게 독서를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책 속에 길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낼 수 있는 그래서 책에서 치유를 찾다 그래서 요새 독서 치료하는 그런 이제 건강의 한 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책은 잘 차려져 있는 정신의 밥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차려진 밥상을 매일 바란다고 한다면 잘 차려진 마음의 밥상, 잘 차려진 정신의 밥상, 잘 차려진 영혼의 밥상 이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그리고 저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내가 통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게 바로 책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세계가 나를 향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창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도서관 강좌를 하면서 제가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탑에 상아탑이다. 석탑은 견고하게 쌀수록 좋지만 거기에 창을 내야 한다. 그 창이 바로 도서관이고 그 창이 책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세계가 이 대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 대학의 모든 지식 정보가 이 대학의 인재들이 그를 통해서 세계로 향할 수 있는 항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강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바로 책은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의 창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창, 세상이 내게로 들어올 수 있는 창이 바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나도 새처럼 나을 수는 없나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새처럼 새 길을 갈 수는 없을까? 저는 히어로 얘기를 한다면 새는 매일 새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는 매일 새 길을 갑니다. 새의 길이요. 근데 거기에서 새 길은 또 무슨 길이냐면요. 새로운 길이요. 새는요. 길을 만들어가면서 다녀요. 새는요. 그래서 새는 새 길을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한다면 새는 새 길을 간다. 그럼 새 길은 어디서 우리는 매일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독서 치료를 통해서 치료적인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틈틈이 책으로부터 이게 잘 차려진 밥상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생활 습관은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과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흡연하고 질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와 질병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이습관과 질병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과 질병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관련 질병들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습관이 필요한가 하는 건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례로 암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보면 1999년에서 2009년까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엄청나게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속에서는 오히려 생활습관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지켜지지 않는 생활습관들이 소위 얘기해서 바른 생활습관이 아니라 나쁜 생활습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게 바로 건강 센스입니다. 그런데 건강의 첫걸음으로는 음식, 물, 공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형용사를 붙인다면 좋은 음식, 물, 공기입니다. 물론 아까 감염이나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어도 하지만 또 하나는 보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음식, 물, 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많이 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많이 드시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많이 드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적합한 음식을 적절히 드시는 게 축복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사진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술도 과잉, 담배도 과잉. 그렇죠? 과거 같으면 곤드레 만드레 해서 얼마나 좋은 그런 신세입니까? 그렇죠? 신세가. 좋은 신세죠. 근데 요즘엔 그 좋은 신세가 아닙니다. 좋은 신세가 아닙니다. 영양학에서도 과거에서 고급 영양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급 영양학에 들었던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 이런 게 좋은 영양이 아닙니다. 요새는 오히려 나쁜 영양입니다. 나쁜 영양. 그래서 금면절주입니다. 금면절주입니다.
또는 에너지 제한 균형 식사입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느 초보 주부인 딸이 시집가고 난 다음에 엄마를 위해서 생일상을 차렸다고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보니까 음식 많이 차렸죠. 얼마나 정성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짠맛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매운맛도 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단맛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지만 짠맛, 매운맛, 단맛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는 설탕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더 신바람이 나게 너희는 설탕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 생각인데 설탕보다는 소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소금은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less gold, 그렇죠? 적어야 금입니다. 적어야 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응? 예수님 말씀이 그건 아니죠. 설탕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기름진 음식도 좀 줄인다고 하는 거 참으로 잘 아는 일이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국 라면 지도를 그렸는데요. 라면 지도를 여기서 보니까는 맵게 먹는 농심 신라면을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서 다른 라면도 있습니다. 여기 뭐 러우리 라면도 있고 다른 라면들이 전부 여기 있는데요. 시도별로 다르대요. 맵구 짜우가 여기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경상도 지방보다는 여기 충청도, 강원도가 오히려 신라면을 더 많이 먹는답니다. 매운맛을 더 많이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가 더 매운 것을 즐기고 있고요. 여기 경상도 사람보다는 오히려 호남 지방 분들이 더 맵게 먹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서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재미로 올린 거고요. 근데 우리 이 매운 라면, 그다음에 기름진 라면을 세 개인이 먹고 있습니다. 융프라우까지. 아주 가장 깊이에 있는 어떤 땅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여기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라면을 챙기세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이 보냐는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그게 라면을 드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라면. 가족과 함께 라면. 그렇죠? With family. 그렇죠? With family. 그 다음에 또 라면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라면. 예수와 함께 라면. With Jesus. 그렇죠? 예수와 함께 하는 밥상. 또 가족과 하는 밥상. 그래서 라면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들에게 이번 달에는 라면을 즐기세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무슨 라면이요? 그리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라면인데 하나는 가족과 라면, 가족과 함께 라면, 또 하나는 예수와 함께 라면. 두 라면을 즐기시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식입니다. 소식, 절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요새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 그 노화 방지 생명과학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또 노화 방지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이 나이 드는 거거든요. 나이 듦인데 거기에 NT를 붙여가지고 엔티-에이징 메디신 또는 엔티-에이징 라이프 사이언스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이 하나가 소식입니다. 절식입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것이 꼭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건 아직 그렇게 입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칼로리의 제한이 가장 유력한 수명 연장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로 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해놓은 거 있죠. 뭐는 안 돼요 하는 거죠. 뭐는 안 돼요. 그거는 피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거죠. 야식. 잠들기 전에 늦은 밤에 야식은 노노노노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보다는 물입니다. 약보다는 제가 지금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물을 적게 먹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는 식탁에서도 항상 물을 적게 마시는 한국인, 물은 건강의 단초이다, 시작이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대신 뭘 즐기느냐면요. 뭘 즐기냐면 여기 이제 선한 클리닉에 환자분들도 오셨는데 특히 이제 중국 동포분들도 그러시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공통된 게 있어요. 물보다는 뭘 즐기시나요? 약 먹기 좋아하세요. 약이요. 그래서 약을 한 움큼씩 드시거든요. 한 움큼씩. 그리고 병원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 약 좀 세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약 좀 세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세게 지어달라는 게요. 강력한 파워로 지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서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드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제 잘 지키는 거 있죠. 손발, 입안, 코안, 눈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의 기본입니다. 의학의 기본입니다. 의학의 의료 종사자에게 손 씻기는 바로 환자 보호의,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와 나를 위한 감염 예방의 시작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병원에 가보게 되면 그런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좋은 의료 종사자는 누구냐 하면 손을 자주 씻는 사람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보호도 되거니와 그냥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뭘 만지면 손 씻고 하듯이 손, 발, 입안, 코안, 눈을 깨끗이 하는 거 아주 쉽지만 그러나 그것도 건강의 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건강 센스는 전에도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삶, 스마트 해피니스, 스마트 행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도 S가 있었죠. 그 S가 바로 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자주 있는 겁니다. 햇빛과 자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햇볕 쐬기, 신선한 바람 쐬기는 아주 중요하다. 그건 왜? 다른 것도 마음의 평화, 마음의 밝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바이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통해서 얻는 이 바이타민 D는 골금격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당뇨 등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좋고 심혈관계 그런 질환 예방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 것이 근래에 아주 보건의료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우리 감기 바로 찬 느낌을 갖는 것에서 시작하는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심한 운동이나 일부에는 갑자기 찬바람에 몸을 노출하지 않기라고 하는 것도 건강의 방어수단으로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트레스와 과로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차단하고 우리가 이제 은하차차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차단시키고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또 과로도 쉼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건강 센스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건강 걷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healthy walking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걷되 즐겁게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운동에 매여 있어요. 근데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매여 있지 마시고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나 조금 더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하거나 마음에 매여 있지 마시고, 즐겁게 걸으세요. 즐겁게 걸으세요. 그리고 편하게 걸으세요. 편하게 걸으세요. 난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걸으시라는 거예요. 느낌을 보고 걸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러는 몇 분 한참 걷고 나면 저는 와가지고 컴퓨터로 뭐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가 맨날 얘기해. 당신 걷고 온 거야? 도대체 생각하고 온 거야? 근데 걸으면서 생각하세요. 생각하기 이전에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왔는데? 그렇게 아내가 묻습니다. 나 나무하고 얘기하고 왔어. 산하고 얘기하고 왔어. 나 계곡하고 얘기하고 왔어. 공기와 얘기하고 왔어. 그겁니다. 누군가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지나치는 사람과 얘기하고 왔어. 그러니까 교감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걸으세요. 즐겁게. 편하게 걷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흔하게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면 모두 좋아지느냐 하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다른 신체도 건강해질 뿐더러 뇌가 건강해집니다.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라. 주 3회 30분 정도 걸어라. 운동은 남이 해주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제게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에 건강진단을 갔더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직에 있는데요. 그렇게 걸을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김연아 희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요즘에 김연아의 체력이라면 요즘에 체력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피트니스 워킹, 파워 워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워킹이라고 해서 이건 큰 걸음으로 걷는 운동입니다. 이게 심장이나 폐나 지구력을 좋게 하고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해 줍니다. 그래서 참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춤 운동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건강 걷기 중에서 체력 걷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장, 폐에 지구력이 있을 정도로 하시는 건 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아주 편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뭐 하고 싶으십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효과가 마찰 진동으로 손바닥의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모든 경혈이 손에 있는 모든 경혈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개선을 하고 내장 기능도 강화될 수 있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 기분도 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만 뉴스에는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봅니다만 근데 제가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조용히 좀 텔레비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드라마 보다가도 박수 칠 만한 일이 있다든가 가수가 이렇게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그럼 가수가 나오면 박수 치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러세요. 물론 아내가 좀 시끄럽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 살살 박수 치세요 이렇게만. 여러분 평상시 무슨 일 있을 때만 박수 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돌아서서 만약 오늘 축하할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못했다 그러면 돌아서서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박수는 평상시 운동으로 여러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치는 거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치는 거지? 박수 치세요. 근데 거기에 박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만 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만 치는 그런 좋은 효과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치듯이 손바닥 박수도 있지만 손등 박수 한번 쳐보세요. 손등 박수.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또 주먹 박수가 있습니다. 주먹 박수. 그 다음에 골차 박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게 내장기관에 특히 어느 기관에 좋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치세요. 박수도 이렇게만 치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뒤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왜 주먹치냐? 이렇게 안 할 정도만 여러분 박수를 멋지게 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맨손으로 하는 운동 맞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두들기기 하는 거 평상시 톡톡톡만 쳐보세요. 그리고 훨씬 더 완화되고요. 귀 잡아 당기기, 얼굴 두드리기, 또 눈알 굴리기, 그다음 코를 통한 심호흡, 그다음 혀 굴리기, 잇몸 마사지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이 치주의 그런 그 좋은 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혀를 안에서 치주라든지 입천장이라든지 모두 굴려주는 거, 혀에 이런 기민성을 주기도 하고 참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 잇몸 마사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춤추기를 싸이처럼 온몸으로 할 수 없다고 손으로만 하세요. 손으로만 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하세요. 이거 한번 맞춤 한번 쳐보세요. 예? 전 세계가 추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하려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손뼉을 치면서 아까 어깨 등 두들기. 이 사람도 평상시 배 두들기만 했어도 배 마사지만 계속 좌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계속 마사지만 해주셔도 이렇게는 안 될까요? 팔다리 두들기, 그 다음에 요가 같은 데 얘기하는 관략근 조이기, 항문 조이기, 항문 관략 조임근 줄이기, 그 다음에 발바닥 자극, 척추월 지압 이런 거 많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서 이제 되게 마무리하라고 합니다만,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좋은 자세. 그래서 해박에서 해박절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언제든지 해박에서는 사람이 선자세로, 손바닥을 앞으로 놓은 자세로, 사람이 거꾸로 틀어져도 여기가 항상 위고, 발 쪽은 아래쪽이고, 여기 얼굴 쪽은 앞에 쪽이고, 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박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정합니다. 이걸 해박적 자세라고 그러는데, 어느 학생이 답변에다가 쓰기를 해박 시간에 똑바른 자세로, 앉은 자세로,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가 해박적 자세로 썼다고 그래서, 해박 교수가 이거를 점수를 반점을 줬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썼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해박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자세, 바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생활 습관이 가장 좋은 메디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의학적 처치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습관이 어느 약이나 수술이나 다른 처치보다도 가장 좋은 의학적 처치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의 힘은 큽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요거는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인데, 이건 제우스 신에게 몸집은 크지만 제대로의 역할을 못해서 제우스 신으로부터 너는 평생 동안 지구를 짊어지고 있어라 하는 벌을 받은 에트레스 신입니다. 에트레스 신입니다. 근데 이 에트레스가 우리 인체의 구조에서 첫 번째 경추, 첫 번째 목표를 에트레스라고 합니다. 에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세보다 단 1시간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절대로 바른 자세가 아닌 그런 척추 질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에트레스 신과 같은 그런 것은 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건강의 제한법이라고 하는 건 제 스스로는 제가 지은 말로는 짬짬이 웰빙요법입니다. 짬짬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시간입니다. Between times 웰빙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 바른 생활 습관을 바른 자세를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 결론입니다만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오늘을 즐거워하고 있지, 여러분도 즐거운 그런 이제 건강 센스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학 교수님. 다음 주는 4월 7일에는 서경대 철학관에 계시는 박창근 교수님께서 이주민의 길거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문학 강좌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오늘이 참 좋습니다만은 다음번 인문학 강좌도 참 좋은 날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